그 지역의 핵심 그 개발 이슈를 사는 게 아니고 아류작을 사요. 그러니까 아류작, 짝퉁.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강북 저가 소형 아파트 오른다. 이거를 요즘에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점과 현장 분위기랑 맞춰가지고 왜 이렇게 될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명드리기 전에 기사들 한번 읽어보고 전반적으로 흐름도 한번 파악해보고 돈이 왜 이쪽으로 움직일 건지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가 노른이 재건축 유상 옵션 눈덩이. 제가 얼마 전에 강의에서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100% 장담한다 그랬었죠. 분양가 상한제 시작되고 하면 일반 분양분 물량의 품질은 준공나는데 최소한의 품질로만 시공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옵션 사항일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옵션을 어떻게 해라, 싱크대를 어떻게 만들어라, 뭐 대리석을 해라 이런 조항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 부분, 소방 부분, 설비 부분 이런 것들만 우리가 필증들이 들어가는데 최소한의 품질 옵션으로 일반 분양은 되기 때문에 뭐 유상 옵션은 당연히 제 100% 늘어난다고 장담을 했었는데 이제 그 기사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강북 대표단지 나야나 자존심 경쟁. 뭐 지금 강북도 많이 올라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기사죠, 그렇죠? 강북에 있어서도 호재 지역들은 거의 지금 뭐 경희군 자이 20억 초읽기라고 보는 거고, 뭐 매물들은 20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서울 집값 내년부터 조정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크게 조정될 거라고 안 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그 주택가격 지수가 국가 부도 사태 때 14.6%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주택가격 지수가 IMF 이후 최대로 떨어졌을 때가 4.5% 떨어졌었거든요. 그거 아마 여러분들 기사 찾아보거나 통계 찾아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완만한 상승 또는 보합 정도이지 폭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르는 폭이 조정됐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 정도이겠죠. 조정은 뭐냐 그럼 조정이 뭐냐? 근데 우리는 조정이라는 뜻을 어떻게 읽냐면은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요. 오르는 폭이 좀 조정됐다, 비율이 조정됐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은 본격 조정이라는 것은 내년에 폭락이라고 이제 거꾸로 읽는 거죠. 바꾸어 읽는 거죠, 스스로가. 왜냐면 나는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지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사를 너무 이렇게 자기 위주로 읽지 마세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읽지 마시라는 뜻이고요. 마포 김과장도 나왔대. 유튜브 제목도 우리도 얘네처럼 이렇게 신문 기사처럼 좀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재밌어요, 아주. 올 종부세 대상 10만 명 늘 듯. 지금 7개월 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득주도 성장 얘기를 또 꺼내셨어요. 또 꺼내셨고, 한번 종부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자, 종부세가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져요? 집값 떨어집니까? 떨어지면 그러면 떨어졌다고 칩시다. 여러분 사시겠어요? 종부세 때문에 떨어졌는데 여러분이 그 종부세 나온 집을 샀어요. 그럼 여러분 종부세 안 내요? 그럼 여러분 또 떨어뜨려야 되겠네? 그거 종부세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집이 떨어지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경기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요. 안 좋은 건 뭐냐? 안 좋은데 가격은 막 올라가는 거죠. 전반적인 경기는 안 좋은데. 근데 경기가 좋고 하면 거래도 활발하겠죠.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돈의 흐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고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것을 우리가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거고, 소비가 안 일어나고 있고 경기가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것을 경기가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기가 안 좋다면은 국세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양도소득세가 안 거쳐요. 양도소득세도 안 거치고 또 취득세인 지방세도 안 거쳐요. 취득세, 이거는 지방세고 양도소득세는 국세거든요. 이것도 잘 안 거쳐요. 여하튼 간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모든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돼. 유통이 안 된다라는 거죠. 유통이 안 되니까는 그냥 갖고만 있어도 돈을 내게 하는 체제를 만들어야지만이 재정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계속 올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게 나라가 국가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라도 걷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김 이사도 아니고 무슨 김 과장도 나왔대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종부세랑은 집값이랑은 상관없고, 종부세라는 것은 집값이 높음을 핑계를 대서 그냥 정부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종부세 걷어가지고 이제 소득주도 성장 또 뭐 밑으로 또 내려주겠죠. 이것도 그런 개념이죠. 위에 거 뺏어서 밑에다 주는 개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밑에다 줘봤자 밑에 사람들은 소비를 잘 안 일으키거든요. 소비는 사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일으키잖아요. 마포 김 과장이 종부세 내면 얘가 소비하겠습니까? 소비 줄어들지. 그럼 얘 돈 뺏어가지고 저소득자한테 줬어요. 그럼 그 사람 소비 늘립니까? 아니에요. 아주 바쁩니다. 뭐 공과금 내는데 정신없죠. 그렇죠? 자, 돈의 흐름도 순서가 있다. 시장 분위기. 다 돈 흐름 순서 있어요. 정보에 대해서 또는 본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돈의 흐름이 많이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입주하는 아파트들 보면은 큰 평수들이 세가 점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소형 평수 전세들은 금방 나가고, 그 다음에 중형 평수 나가고, 그 다음 대형 평수 나가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소형 평수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순발력 있게 나온 집들을 막 거래를 하죠. 근데 대형 평수로 갈수록 자기 지분을 처분하고 와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들 보면은 항상 마지막에 전세 매물이라든지 남는 것들이 대형 평수고, 소형은 진작 끝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여하튼 간에 돈의 흐름도 낙수효과처럼 우리가 강남이 움직이고 나서 뭐 그 다음에 밑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피해보는 데가 사실 여의도 쪽이 많이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강남 재건축이 막 움직이고 나요. 강남 3구 재건축이 움직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양천구가 움직여요. 목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여의도가 움직이고, 옛날에는 뭐 고덕이 움직이고, 고덕이 움직일 때쯤 되면, 여의도가 움직일 때쯤 되면, 돈의 흐름이 여의도쯤 갈 때쯤 되면, 돈의 흐름이 강동쯤 갈 때쯤 되면은 항상 규제가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강남이 맨날 다 오르고 나서 뒷북 치면은 뒷북을 맞는 게 항상 여의도랑 강동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돈도 이렇게 낙수 효과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효과들이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요즘에 제가 한번 볼게요. 마용성까지 지금 핵심 지역들 많이 올랐고, 통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싫어요. 왜냐면은 서울 집값 44%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때 뭐 1.4% 올랐다고 통계치 발표했거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통계는 진짜로 뭐 그렇게 잘 우리가 보는 것보다 이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상담한 거, 뭐 전체는 아니지만 많이라고, 그러니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가주택 강남구 똘똘한 한 채를 살려는 사람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움직였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주택들 가격이 많이 올랐죠. 강남에 있는 주택들이 이미 많이 올랐는데, 강남이라는 지역이 많이 올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공급 축소가 일어나면서 지금 또 모든 집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하튼 간에 강남에 있는 주택 똘똘한 한 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은 이미 많이들 움직였고요. 강북의 마용성들도 이미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는 중상위 그룹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재작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여기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담은 어떠냐면, 뭐 이거는 참고고요. 일로 움직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 현상이 아닌 것 같아요. 돈의 낙수 효과 같은 경우는 경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자금이 일부 이동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막 자금이 개별적으로 우리가 현상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막 버스를 대절해 갖고 움직이는 것은 경제 현상이 아닌 강의, 카페 모임 등에 대한 침묵의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이거 소형주택 멸실 및 내 집 마련, 그리고 집 하나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형주택이 멸실되면서 소형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들, 그리고 내 집은 갖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내 집이 너무 안 올랐어요. 이런 똘똘한 데들은 많이 올랐는데 내 집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그리고 내 집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내 집은 하나 갖고 있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 더 사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상담해 보면은. 그런 사람들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 거를 요즘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떠냐면 적은 돈에 막 이제 좋은 지역들이 많이 올랐으니까는 어차피 강남은 못 들어가니까는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한 곳에 많이 들어가려고 지역을 고집을 해요. 지역을. 그래서 뭐 용산, 뭐 특히나 용산, 성수 이런 데들 많이 고집을 하시는데 지역을 고집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한남동이 뜨는 거, 용산이 뜨는 거는 용산 민족공원이 뜨는 거고 올해도 또 이제 코레일이 뭐 승소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 뉴스가 나왔는데 여하튼 간에 지역은 고정을 시켜놓고서 돈에 맞춰서 그 지역의 핵심 그 개발 이슈를 사는 게 아니고 아류작을 사요. 그러니까 아류작, 짝퉁, 그죠? 돈에 맞춰서 억지 물건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보면은 용산 어디가 뜬다고 하면은 여기는 개발이에요. 그쵸? 이 개발이 되는 곳이 막 뜨면은 용산에 대한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원래 사실 이슈는 이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똑같은 거죠. 조정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처럼 용산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용산 전체를. 그래서 전체가 여기가 가치가 있는 곳인데 그냥 이쪽까지 막 아류작들이 막 움직이는 거죠. 짝퉁들까지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 곳에 가격만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짧습니다. 왜냐면은 주택 공급이 적어가지고 기존 주택이 오르는 것은 거품이 아니에요. 이건 경제 현상이죠. 근데 개발지 옆에 개발이 될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사실 가치가 없는 것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이런 것들은 진짜 거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치 투자가 아닌 어떤 붐에 의한 투자들,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붐에 의한 투자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가서 투자한 사람들 보면 좀 우려하면서 보시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뭐 투자에 대한 법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강남 마용성의 전세 비율이 50% 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갭 메우기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강북의 소형 저가 전세 비율은 55% 이상 아파트 쪽으로 지금 자금 이동이 하면서 이런 선호 지역들과 임대 비율이 비슷해진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임대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매매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이제 임대 비율을 맞춰가는 거죠. 지금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전세 비율들 보면은 역삼 프루지오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보면은 한 45%, 46% 돼요. 아마 좀 더 내려갔을 겁니다. 이게 좀 달라요. 지금 계속 호가들을 올리고 있어가지고 매매 호가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서 이게 좀 다르거든. 좀 더 내려갔을 것 같고요. 잠실 엘스 같은 경우도 46, 47인데 뭐 이것도 좀 더 내려갔을 것 같아요. 호가 지금 보면은. 그래서 하여튼 강남구 3구 쪽들은 전세 비율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레미안 프루지오 같은 경우도 50% 미만이에요. 50% 미만. 지금 15억 8천인데 사실 17억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비율이 더 내려갔겠죠. 마포레미안 프루지오도 한 48%, 47% 그 정도, 46%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용산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도 지금 47%, 다 50% 미만이에요. 근데 강북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 예를 들어 보면은 이문동 이편한 세상, 뭐 여기를 여러분들이 집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데들 보면은 거의 전세 비율이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갭 메우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더 올라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문동 이편한 세상도 얼마 전에 지금 6억 6,500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7억 2천 거래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강북 쪽에 있어서 갭 메우기가 앞으로 많이 진행될 걸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일단 선호 지역들의 움직임들이 많이 끝나가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뉴타운 인근 및 교통망 개선되는 곳 위주로 소형 저가 아파트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핵심 지역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정말로 진짜 약간 기운 빠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많이 낙담하시는 분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지금 현재 분위기랑 맞춰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절실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강의 좀 잘 안 하는 편인 거 여러분들 아실 건데, 그래서 이쪽으로 설명드렸고, 여러분들 항상 뭐 저희랑 같이 하실 분도 연락 주시고요. 항상 자신감 가지시고 정부 통계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조정이라는 뜻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용기 부족한 분들은 저희랑 같이 상담하시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